하나뿐인 벗, 칠하지 않은 돌을 쌓아 축조한 외벽부터 들쭉날쭉 잘라낸 나무를 얼건 만든 내성까지. 다만 규모가 있을 뿐 세심한 정성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한산성. 백제의 수도인 이 왕성은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왕의 국고는 항상 비어 있었으며 사제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지난 수십 년간 백제는 사상 최고의 정성기를 누릴 수 있었고 왕은 최고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가난한 자는 부자의 모습을 꾸미고 병약한 자는 건강한 자의 모습을 꾸민다. 내가 이미 왕인데 왕의 모습으로 꾸밀 이유가 무엇인가? 왕의 복색마저 차리기를 거부한 부여구의 말이었다. 회색 무명옷 하나만을 걸치고 살았으며 그 위에는 가끔 갑주를 덧 입었다. 상의 별미라도 오를 적에는 시종과 시녀를 불러 나누어 먹었으며 집안 관리가 가끔 선물이라도 올리면 그대로 다른 관리에게 선물로 보내곤 했다. 나와 너희는 하나다. 너희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내가 기쁘면 너희가 기쁠 것이다. 함께 걷는다. 그것이 부여구의 단 하나뿐인 신념이었다. 그는 예법이나 격식에 관심이 없었다. 위엄을 모조리 버렸기에 그는 더욱 위엄이 있었으며 항상 진심을 다했기에 오히려 거짓으로 섬기는 이가 없었다. 백제는 그런 부여구를 사랑했다. 부여구가 성 밖을 나설 때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모여들어 발돋움을 하며 그의 얼굴을 보러했고 집집마다 그의 초상을 간직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고구려의 군사가 서호산에 들었을 즈음 그 부여구는 이미 출중한 아들 부여수에게 백제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 있었다. 침상에 드소서. 늦은 밤 잠을 이루지 않고 탁상 앞에 앉은 부여구는 부여수의 연이은 간청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다만 주름진 얼굴을 실룩이며 중얼거렸다.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그는 어디서 왔는지 모를 밀서 한 장을 받아들고 있었다. 밀서에는 다만 낭랑벌이라는 한 단어가 쓰여 있을 뿐 그는 북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되뇌었다. 그대의 뜻은 알겠다만 드문드문 이어지던 말이 끊기자 무릎을 꿇고 앉았던 부여수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물었다. 그 낭랑벌이라는 글자는 혹 고구려에서 보내온 것입니까? 무슨 뜻인지요? 고급의 그 비열한 자가 이번에는 또 무슨 계략을? 부여구는 고개를 저었다. 애초에 계략 같은 것이 아니다. 그는 나에게 묻는 것이야. 공멸을 택할 것인지 혹은 화친할 것인지. 화친이라 하셨습니까? 부여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문 부여수는 무릎 위에 놓은 손으로 제 허벅지를 꽉 쥐며 터져나오는 목소리를 억눌렀다. 화친이라니요, 아버님. 적은 오합지졸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이름과 위세에 속았으나
실은 훈련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잡병들의 집합이었습니다. 병과조차 제대로 나뉘지 못하여 진법 하나 구사할 수 없는 군사입니다. 허술한 허장손세가 아닙니까? 헌데 공멸이라니요. 화친이라니요. 맞다. 그런데 그 고구부가 그쯤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간교한 계략이 몇 번 성공하니 자신을 얻은 것이지요. 진정 그리 생각하느냐? 부여구의 은근한 질책에 부여수는 숨을 고르고 양손을 무릎 앞에 모았다. 타고난 다혈질을 다스릴 줄 알고 침착함을 되찾을 줄 아는 것이 또한 부여수의 장점이었다. 송구합니다. 허나 소자는 감히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산의 오합지졸을 일거에 쓸어버린 뒤 사후를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책인지요. 고구부가 정말로 하친을 원한다면 그때서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될 일이 아니는지요. 하책이다. 왜 하책인지 내 모르지 않을 터. 부여구는 물끄러미 부여수를 바라보았고 부여수는 그 묵직한 눈길을 받아 짧은 한숨을 뱉어낸 뒤 제 생각을 밀어냈다. 그 오합지졸이 서산에서만큼은 오히려 정예군인 이오겠지요. 혐로의 싸움이란 진법도 전술도 필요 없는 개개인의 용맹을 가리는 싸움인 탓입니다. 싸움은 쉬이 결판이 나지 않은 채 길어질 것입니다. 맞다. 그렇다 한들 이기지 못할 싸움도 아닙니다. 얻을 것도 없는 싸움이지. 이겨봐야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전쟁이고. 할 말을 잃은 부여수는 입을 닫고 고개를 숙였다. 부여구의 말은 구굴저절 사실이었다. 우방인 동진이 풍정등화의 신세인 이때 굳이 고구려와 생사를 건 결전을 벌일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그쪽에서 걸어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백제의 입장이었다. 그 탓에 수고성을 빼앗기고도 굳이 확전을 택하지 않은 것이었다. 원한은 오히려 그쪽에 있다. 구부는 나에게 아비를 잃었으니까. 헌데도 이런 이상한 수를 걸어온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는 탓이다. 부여구는 제 스스로 하는 말에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만나 주어야지. 이렇게까지 한다면. 예? 그답구나. 허허. 얼굴 한번 보자고 온 고구려를 걸고 협박을 해?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수야, 말을 준비하여라. 낭랑볼로 가야만 하겠다. 그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버님, 생뚱맞은 소리였다. 그보다도 낭랑까지는 적지 않은 나이의 왕이 몸소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길이었다. 부여수는 놀라 벌떡 일어서며 반대의 뜻을 외쳤으나 부여구는 이미 확고한 결심이 선뜻 눈을 감아버렸다. 몇 번이나 거듭된 만류에도 부여구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 하는 수 없이 물러난 부여수는 일백에 정예한 무사를 특별히 가려 뽑아 부여구의 앞뒤를 지킬 든든한 호위를 만들었다. 그러나 부여구는 이떠한 물리치며 시종 두세만을 따르게 하니 결국 부여수 본인이 직접 따라 나섰다.
낭랑벌. 바닷길까지 지나는 험난한 여로 끝에 마침내 낭랑벌에 다다른 부여군은 감회에 찬 눈으로 벌판을 바라보았다. 한산으로 옮겨오기 전 낭랑은 부여구의 시작과 함께 한 땅이었다. 아불화도에게 잡혀 몸값을 바치겠다며 빌던 일을 떠올리며 그는 미소를 떠올렸다. 이후 그곳에서 만났던 이상한 소년, 스스로를 학자라 밝히며 은부치를 던지던 적국 태자와의 만남은 평생 가장 즐거움을 주었던 일 중 하나였다. 부여군은 그때 그 길의 흔적을 더듬어 길을 걸었다. 과거 말을 타고 호쾌하게 내달렸던 길을 이날은 잔잔히 주변을 돌아보며 옛 기억을 떠올리며 따라갔다. 처음 고구려 태자와 마주쳤던 길목에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고구려의 학자이며 해를 따라 서쪽으로 가는 중이요. 옛 그림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가운데 고구려 태자가 입 밖으로 냈던 이 해교한 말이 특히 뇌리에 맴돌았다. 아련한 다른 기억과 달리 선명하게만 떠오르는 그때의 대화가 이제 노인이 된 그의 목소리를 타고 허공에 흩어졌다. 해는 둥근 하늘을 타고 서쪽 곤륜산까지 가서 함지라는 연못에 빠졌다가 땅 밑을 지나서 다시 동쪽 끝의 부상이라는 나무에서 떠오른다. 답을 이어오는 목소리. 부여군은 주름진 눈매를 들어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바라보았다. 과연 구부가 있었다. 옛날 어릴 적과 다름없는 얼굴로 커다란 바위 한 개채 걸터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이로써 세 번째 만남인가? 그렇지요. 잘 지내셨어? 구부는 양팔을 활짝 벌린 채 부여구에게 다가와 격이 없이 그를 감싸 안았다. 부여구 또한 구부를 마주 안았다. 어마어마한 초대장이었네. 오지 않을 수가 없더군. 알아보실 줄 알았어.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에는 탁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달랑 마련되어 있었다. 구부와 부여구는 그곳에 앉아 30년 만에 잔을 나누었다. 왕의 격식을 버린 그들은 옛 모습 그대로 이상한 장군과 당돌한 학자가 되어 있었다. 허허, 그래, 해는 사드셨던가? 후대의 학자들에게 넘기었소. 땅끝까지 가보기엔 내 삶이 너무 짧더이다. 그렇군. 그대는 해야 할 일이 많을 터. 허허, 성해를 말 몇 마디로 죽였다는 이야기는 압권이더군. 막고해는 그대를 미리 죽였어야 했다며 어찌나 안타까워하던지. 그때 그 졸장 막고해가 이제는 백제의 대장군이군요. 허허, 졸장이라. 그래, 그랬지. 참 농부와 소의 문제는 어땠는가? 온 천하를 주유하며 그 무릎을 던졌다던데 내게도 좀 들려주지 않으시겠나? 모용항은 채찍이라 했소. 석호는 불심이라 했고 내 아비 전대 태왕께서는 농부가 밉다 하셨소. 농부가 밉다? 제 죽을 줄 알았더라면 소를 미리 살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진심이셨지요.
본인께서는 죽기 전까지도 소들만 살피셨으니 부여구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으나 구부는 오히려 활짝 웃었다. 품은 뜻을 실제로 이루신 게지요. 참으로 진실한 삶이셨어. 나도 그리 생각하네. 한 백성은 나를 나무라더군요. 어찌 그런 것을 모르냐. 어찌 농부의 입장만 생각하느냐. 서를 위해 밭을 갈아줄 농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 소는 농부라는 일꾼을 잃어 망연자실한 것이다. 하하, 무서운 말이었지요. 농부가 도리어 소의 일꾼이라니. 부여구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는 말이로군. 위정자는 잘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구부는 스스럼 없이 빙긋 웃으며 탁상에 팔꿈치를 대고 허리를 굽혀 부여구의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었다. 이미 늙어 주름이 가득한 부여구의 눈매를 가만히 바라보던 그는 문득 손을 내밀어 부여구의 손을 잡았다. 동맹합시다. 부여구가 얼른 응답하지 않자 구부는 몇 마디를 얹었다. 수곡성은 돌려드리지요. 아니 원한다면 한 10개 성쯤 이양할 생각도 있어. 뭐 왕실 정친의 혼인도 좋겠고 태자가 생각만 있다면 내 기꺼이 고구려 여인과 중매를 설 수 있는데 어째서인가? 원수를 우방으로 가지면 2배 득보는 셈이니까. 부여구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다. 백제는 동진과 고구려는 전진과 친교를 다지고 있었다. 전진은 동진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한 세력을 가진 터 고구려로서는 굳이 전진의 손을 놓고 백제의 손을 잡을 이유가 없었다. 설사 고구려의 백제와 동진이 연합하여 전진을 누르더라도 차후의 고구려는 3자 가운데 고립될 것이었다. 고구려에게 백제와의 동맹이란 얻을 것이 없었고 따라서 구부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있는 그대로 말하게. 사실이요. 나는 백제가 필요하오. 전진은 사라질 것이 당연한 나라니까. 그들은 화복을 일통했네. 사라진다니? 구부는 빤히 부여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혹 전진이 망하면 그들은 어느 나라의 사람이요? 만국의 유민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니 그 땅은 누구의 지배가 되겠소? 전진을 망하게 한 나라의 지배가 되겠지. 그 나라가 망하면 망하게 한 나라의 지배가 되겠지. 그 나라가 망하면 망하게 한 나라의 지배가 되겠지. 그 나라들은 어떤 말을 쓰겠소? 어떤 옷을 입겠소? 어떤 공부를 하겠소? 별 생각 없이 구부의 물음을 따라가던 부여구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전진 황제 부견은 저족이요. 그런데 지금 부견이 저족의 풍습을 장려하고 있어? 저족의 역사를 제 역사로 기록하고 있어? 저족이 유목하던 시절 입던 옷을 입고 있어? 전진의 관제는 저족 시절일 것이요? 혹시 왕을 아직 족장이라 부르고 군장을 말머리꾼이라 부르고 있어? 아니라면 혹시 한쪽의 풍습과 역사와 학문을 베끼어 따르고 있지는 않소? 부여구의 처진 눈매가 갑자기 크게 올라갔다. 당신이 한산으로 옮겨가기 전 지난날 요소는 백제의 것이었어. 연이 요소를 상당 부분 점령하기도 했었지만 대체로 백제가 주인이었어. 지금 요소는 전진 부견이 것이요. 요소는 때때로 백제의 것이었다가 선비족의 땅이었으며 한족의 땅이었고 저족의 땅이었어. 그들 모두의 유민이 뒤섞여 요소에 살고 있어. 묻겠어. 지금 요소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느 나라의 유민이라 부르어? 한의 유민이라 칭하지. 이상한 일이 아니요. 대륙의 패권은 서로 다른 부족이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어. 헌데 지금 와서 대륙의 모든 부족은 왜 스스로를 한족이라 여기는 것이요? 실제로는 오만 족속이 서로 섞여 나타난 혈통인데 왜 핏줄은 다 있고 한이라는 이름만 간직한단 말이요? 부여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다만 무겁기 그지없는 눈으로 구부를 바라볼 뿐이었다. 깊이 생각했어. 수많은 민족이 어울려 그들의 풍습이 섞이고 그들이 말이 섞이고 그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것이 전통이고 글자요. 그런데 그 주인에 오직 한이라는 이름만 붙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구려의 복조리 대신 한의 복이라는 글자만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깊이 생각했어. 무엇이었나 그 이유가? 부여군은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얼굴을 쓸었다. 모든 것은 은나라와 주나라의 기록에서 시작했어.